윤재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썰로 풀어보는 가장 열린공감TV의 최애 프로그램 경제장 썰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미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패널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시사위크 등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인지도가 오르긴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네. 얼마 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16번이었습니다. 아이고, 13번까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빨리 바꿔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여의도에 가서 이제 활기차게 뛸 기회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주연구원 또 부원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미래 정책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에서 정말 국민들의 삶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해보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저기 강진구 씨 쪽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악플을 달기를 찐명 감별사라고 제가. 아, 그래요? 찐명 감별사 하겠습니다. 찐명. 네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이종호라고 들어보셨죠? 이종호 최혜병 사망 사고건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등의 외압 사건에 불거진 사람이죠.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2차 주포. 네. 2차 주포. 굉장히 놀라운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지난번에 마약 반입 사건 74kg짜리 역대 두 번째 큰 마약 조직을 영등포 경찰서가 일망타진했잖아요. 그때 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사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병로. 조병로를 내가 뭉와 2개 달아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양파 껍질처럼 모든 곳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VIP 동원해서 임성근이를 별 4개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VIP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김건희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자,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멋진 해병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두 번째 주포였던 사람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어요. 자,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의혹으로 지난 2021년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썰은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에게 전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어 라는 말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종호가 말한 우리란 과연 누구일까? 기존에는 그 삼부토건 조 회장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 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연결해줬다. 그래서 그 조 회장을 빗대서 호텔 이름이 라마다 르네상스 스님이 아닌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김건희 쪽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수사기관 나가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진술 거부를 했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모든 그 공소를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대검찰청에다가 결혼을 언제 신청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결혼식 날짜별로만 리스트가 있고 언제 신청했는지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종이로 쓰는 것도 기록이 다 남을 텐데 그래서
없다.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새끼를 뭔가를 숨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관련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한테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지. 발언을 하기도 조국을 했었습니다. 겨냥해서.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은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잘 아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이가 아주 나쁜 놈이야 라는 발언을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이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에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결과는 없어. 정겸신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모두 사모펀드 코링크 피해였죠. 관련돼서 다 무죄를 받았고요. 그렇지. 네.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는 단초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오랫동안 주가 조작, 무자본 M&A, 사모펀드 등을 수사해온 특수통 출신 검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만나봤을까. 네. 그들로부터 그들의 범법 행위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만약 우리가 검찰이 봐준다면 예. 더 나아가서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썰이니까. 예. 그렇죠. 법망을 빠져나가는 네. 방법도 다 알고 있을 그런 말이 예. 있습니다. 수백억 대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 범죄자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징역 30년, 반띵하면 징역 15년, 네. 골고루 나눠주면 예. 징역 1, 2년, 아. 다 주면 집행유예나 무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백엔릿 송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엔머리 송사? 백엔머리 송사, 백엔릿 송사. 이게 처음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 잠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살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들어준다. 아유. 예, 다 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려지는 게 백엔머리 그래요? 송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침대 백엔머리에서 부인인 김건희에게 내가 말이야 이런 수사를 했는데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해먹더라고. 이거 우리가 봐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해먹겠더라고. 여보 그거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전 나이 되도록 같이 침대에서 자는군요. 자. 제가 자는 걸 옆에 가서 보질 못해서 그거는 어떻게 아셔? 우리 그거는 정 제가 대표님은. 잘 압니다. 네. 왜냐면은 이 방송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윤석열이가 김건희와 사는 이유 중에 유일한 이유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가 뭔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예. 지난 월요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백연머리 송사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했겠지. 말을 해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네. 김건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재형 목사한테 말을 하겠냐고요. 윤석열 씨가 백엔머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굉장히 알겠죠. 중요한 멘트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멘트예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은 이 윤석열은 문제긴 하네.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이야기했다 1번, 안 했다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올려주세요. 했다고 생각하면 1번, 안 했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또는 2번 아니면은 네. 10,000원 또는 20,000원 슈퍼챗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당연히 했겠죠.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그 멘트 같은데요. 네. 자,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자신이 수사했던 사람들 네. 이런 방법으로 했더라라고 소개할 가능성도 썰이니까 네. 있을 수 노무에 있겠죠. 보여요. 네. 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와 나눈 카톡에서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걸리고 예. 우리가 수사기관이 봐주면 된다. 정말 최고 선수들과 인맥을 형성해서 걸리면 수사무마 혹은 축소한다라면은 네.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들과 검사들 그리고 그 주변인들 이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3부 내일 체크하고 이종호의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발언을 했던 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날 이때 이렇게 발언을 해요. 이걸 가지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부가 골프 3부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종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근데 요 위에 것만 보면 이 골프 3부일 수가 없는 게 네. 3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저녁부터 하는 골프잖아요. 예, 그죠? 네. 보면 2시에 1차 운동. 아니 근데 어차피 2시에 시작하면 3부는 아니지 기본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네. 해병대 골프장은 3부가 없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3부하고 네. 무관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야, 저 친구? 유상범이가. 유상범이요. 네. 끝까지 하여튼 3부로, 네. 그 골프 3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예. 자, 이 발언에 따라서 시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2023년 5월 16일 날 올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식이 막 지속기 시작을 하더니만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까지 주가가 무려 4배 이상 치솟습니다. 지금은 몇백 원대인데, 최고점이 5,010원. 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막 지속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5,010원까지 찍었던 거예요. 예. 그때 뭐 삼부 토건이 재건 사업을 뭐 맡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정부 발표라든지 뭐 뉘앙스도 나온 바가 없는데 이렇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밑에 누가 이제 뭐 말을 흘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결국 이제 저 사업의 최고 혜택은 예. 3부한테 갈 그렇죠. 거다. 네. 정부가 뭘 할지를 사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사이에서 이미 정보가 돌았던 거예요. 네. 삼부 토건으로. 이종호는 예. 김기현 변호사 공익제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부토건이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저 땡땡이 조원일입니다. 이 녹취에 등장하는 원일, 저 조원일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린공감TV에서 오랫동안 취재 보도했던 전 삼부토건 회장이었던 그렇지. 조성옥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근데 조원일, 그 사람이 누구냐? 조원일은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로서 코디엠이라는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코디엠이 반도체 만들던 삼성에 납품하던 회사하고 예. 화장품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시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조성옥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만진 사람이고 주가 조작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었다고 네.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조원일은 라임인 펀드 혹시 아시죠? 네네.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자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한 혐의로 이른바 라임 회장단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옵티머스 돈 세탁을 해서 헌인마을 사업의 삼부토건 직원들을 개발조합원 등으로 위장시킨 또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예, 합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다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 중에 일부가 상상인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원일은 또 다른 무자본 M&A 및 주가 조작 선수 이인광이라는 사람과 함께 에스모라는 회사를 무자본 인수해서 라인 펀드 사기 사건을 아직 프랑스에 있지 만든 않나요? 겁니다. 맞습니다. 이인광은 프랑스에서 잡혔어요. 그것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함께 협동을 해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한국을 소환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정권 검찰이 지금 정권 검찰인데. 그래서 예. 이인광이가 네. 프랑스 정부에 보석금을 거액을 내요.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아직도 그냥 잘 있어요. 감옥 밖에서. 아니 자기 자택에서. 자택에서. 자택연금 상태예요. 그냥. 예, 예. 네네. 그러면 빨리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소환 안 해요. 대한민국 검찰은 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이인광과 함께 저 조원일이가 라인펀드 사기 사건을 터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일로 조원일은 결국 제주도에 도망가 있다가 잡혀가지고 네. 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20년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네네. 아이고. 이 당시에 조원일이가 검찰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도 2부 3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도 1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1도. 1도 1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 2 부인해라. 아. 3 빽써라. 빽써라. 네. 1도 2부 3백. 이게 검사들이 예.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22년 3월 말에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서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러면 이종호가 만한 우리의 실체를 알려면은 삼부토건이
조남욱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 체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되도록이면 아주 쉽게 재밌게 설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따라오세요. 예. 제가 열린광TV를 2020년 처음 만들자마자 취재했던 아이템이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도 광범위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 옵티머스를 제가 막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예. 그냥 고구마 주기처럼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돈을 투자했던 옵티머스에 돈을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옵티머스가 수상하다고 검찰에다가 2018년 10월에 수사 의뢰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 예. 그런데 윤석열이가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줍니다. 중앙지검에서. 네. 예, 예.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에 예. 이 옵티머스 측의 변호사가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바로 이규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규철 그 트렌치 코트 입고 네, 저기 네. 예, 박영수 특검에서 매일 네, 네. 불행했던. 예.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로 네,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함께 친분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륙아주의 변호사였는데 네. 이때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되기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고 옵니다. 그때 저희 열린검TV 취재했을 때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 자기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네, 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라고 둘러대기도 검찰총장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네네. 예. 결국 이 당시에 윤석열은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주는 바람에 옵티머스 사기는 더 활기를 쳤었고 피해자는 급증했던 겁니다. 예. 이규철은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로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당시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의 각종 송사에 변호사로서 깊숙이 개입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취재 도중에 또 한 명의 이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예. 바로 이계연이라는 이계연. 아, 우리 예. 그 이낙연 대표 낙연이 형 동생. 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금융인이에요.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예. 했던 사람이거든요. 건설사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토건회사 대표로 영입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가 영입될 당시에 삼부토건의 지배구조가 바뀐 상태였거든요. 옵티머스 취재 중에 뜬금없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이계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앞서가는 네.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아무래도 형님 백 좀 있는 그때도 좀 동생을 말이 좀 많지 예, 않았습니다. 영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추정을 그때 해봤는데. 옵티머스를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네.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계현이 나오고 네. 삼부토건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보자들의 말을 듣고 한 명 한 명 아름아름 알아서 당시 이낙연 캠프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낙연의 실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경호 씨를 네.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경호 씨. 네. 예. 부실장. 근데 약속을 하기 전날 네. 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녁 먹으러 나간다고 예. 해놓고. 자, 옵티머스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취재를 했었던 와중이었거든요. 네. 많은 옵티머스 자금을 세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조원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원일이가 그 당시 옵티머스 자금을 세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재개발 사업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무려 257명이나 되는 조업원 중에서 113명을 삼부토건 임직원들로 채운 거예요. 관계사, 계열사 직원들로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세탁을 했었고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갖고 헌인마을 도시개발에 나머지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무려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옵티머스 자금만 해도 4천억이나 넘었었습니다. 삼부토건 위장계열사로 지목되는 신원종합개발은 1조 6천 원의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 운용의 펀드 자금을 자기 펀드로 옮기는 그런 자전거래 세력인 주가조작단 루트원 투자조합 루트원이 조원일 씨가 실제 자기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조원일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와 화장품 회사 등을 M&A로 무자본 인수를 해서 코디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네. 조원일이가 코디엠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로 이제 삼부토건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삼부토건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를 보유한 삼부토건은 한때 도급순위 3위에 올랐던 건설사입니다. 그렇지. 이때는 조남욱 회장이 운영할 때였어요. 예. 조남욱은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충남부여 출신입니다. 네. 한때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조남욱이야? 1988년대 13대. 아, 그래요? 네. 조남욱은 서울법대 충청 출신 판검사들을
관리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윤석열, 양재택도 관리 대상이었다고 후계인 합니다.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 저희 열린감TV가 발견했던 조남욱 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에게 15년 동안이나 명절 선물을 보냈었는데 저기 최 회장이 바로 최은순 씨고요. 윤검이 윤석열 검사를 검사를 말합니다. 이거 보니까 아웃코스 강남 300cc 무슨 골프 약속을 잡은 모양이죠. 공치기. 네. 예. 자, 윤석열은 조남욱을 알게 된 게 단순히 학교가 같아서 네, 서울법대 출신에서 알게 된 걸까요? 그렇게는 곤란하잖아요. 너무 까맣죠. 네. 본인은 그때 그냥 가끔 선물을 보내주는 정도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자, 않았던가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남욱은 역술인 관상가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실제 사업의 대조사에 관상가들을 썼어요. 그런 기업인들 많잖아요. 예. 유명한 역술인 중에서 한 명이 신무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무정스님으로 통하는 심힐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을 알게 돼서 그를 가까이 둡니다. 신무정은 실제로 조남욱 회사 사람들을 면접할 때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강원도 강릉에서 역술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강릉에 윤석열의 외가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사법고시에 납방될 때마다 네. 외가를 찾았고요. 어허. 외할머니는 용한 역술인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렇지. 왜 우리 애가 자꾸 떨어져요 시험에. 예. 좀 관상 좀 봐줘요 했겠죠. 예.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신무정입니다. 신무정과 윤석열은 그렇게 인연이 된 거고 그때 신무정은 윤석열에게 한 명의 잘하는 강원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요. 황 사장. 강원도에서.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바로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입니다. 신무정은 한때 황하영 동부산업의 등기이사로 네.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무정, 황하영, 윤석열은 그렇게 깐부가 된 겁니다. 황 사장 아들이 네. 대선 때 네. 윤석열 네. 이거 드라이버 역할했고 수행비서 뭐 이런 걸. 네. 그 이전에 우리 저 양정철 형님 네. 이거 하셨고 네. 황 사장 아들이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예. 왜 윤석열과 양철철은 서로 친분이 있었을까? 또 네. 저기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었을까. 네. 예. 자, 조남욱은 삼부토건 전기공사를 맡은 동부산업의 황하영을 만나러 또는 머리를 식힐 겸 자주 강원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강원도를 갈 때요, 꼭 들렸던,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산길을 쭉 따라갔었거든요. 그 광양도 고송 설악산 정상 부근에 미시령 휴게소가 있어요. 미시령. 상황이 아주 휴게소. 끝내줍니다. 예. 그 미시령 휴게소를 당시에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최은순, 김충식입니다. 네. 당시 조남욱 회장은 조은행과 거래를 가장 많이 했는데 주거래은행이었다고 해요. 예. 당시 조은행장이 위성복 조은행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최은순과 먼저 깐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위성복의 소개로 조남욱을 소개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조남욱은 미시령 휴게소에 가서 대표가 최은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조남욱이라는 회장은 그런 인연을 예. 약간 무속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인연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은순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남욱, 황하영, 신무정 등을 알게 되고 같은 골프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경기대학교 시절에 예. 조남욱이 운영하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친구들과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김명신이라고요.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디 봐서 얼굴이 네. 좀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대학을 잘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자주 좀 있었나 봐요. 바로 예. 그게 줄리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계저씨들하고 같이 이제 네. 예. 차도 마시고 뭐 예, 그랬던 걸로. 그러던 와중에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건희의 모친이 최은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 어이구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199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강원도 강릉지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최은순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남욱, 황하영, 신무정, 윤석열 등을 만날 때마다 부침성이 좋은 자신의 딸 김명신을 대동한 이분은 또 거예요. 누구십니까? 김명신 씨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앞에 분하고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보이는데. 예. 이때부터 김명신은 윤석열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거지요. 오빠. 김건희가 말한
오래전부터 아는 오빠로 지내다가라는 말도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러므로 김건희와 윤석열이 주장하는 아는 스님, 신무정이 소개했다는 말도 맞고 최은순이 검찰 조서에다가 남긴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예. 아, 이제서야 이제 전체가 네. 좀 다 예. 저도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네. 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자식들의 경영권 다툼으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장자는 죽고 예. 두 아들이 서로 경영권 다툼을 벌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서로 부정한 방법으로 뭐 부실 경영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서초동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를 삼부토건이 사들였는데 고급주택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이 과정에서 임직원 10명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고 게다가 당시 카자흐스탄 오피스 개발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를 하면서 거액의 PF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걸 또 자금들을 빼돌려요. 아하. 아들들이. 예. 그러다가 또 리베이트를 받고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이 몇 차례 봐주기도 해요, 실제로. 네. 실제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네. 이때 윤석열에게 형이라고 불렀던 조남욱의 차남 조시현 사장은 그런데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2015년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매각에도 실패를 해서 2015년 9월부터 2년간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2년 뒤인 2017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삼부토건이. 자, 이때부터 주가 조작 세력들과 무자본 M&A 세력들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아, 삼부토건이. 네. 우리나라 건설변호 1위로 엄청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M&A 세력이 다 달라붙기 시작한 거죠. 자, 먼저 DST 로봇이라고 현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휴림 로봇.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삼부토건의 최대 지배주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 DST 로봇의 당시 소유자였던 김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삼부토건 회장이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삼부토건 경영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던 사람인데 네. 김진우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었고 김행군이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 바로 범서범파 도복인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래요? 예. 오. 김태촌도 저기에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김재현이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한 거죠. 예, 예. 과거부터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상장사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해서 처벌을 받은 정과가 부지기로 있었던 부자본으로 어떻게 인수합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요? 아니요. 뭐예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네.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PF를 대출을 이렇게 대출을 예. 받아가지고. 그걸 예, 갖고 자기 돈 하나도 안 예. 들이고. 그걸 갖고 예. 이제 자본 잠식을 해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이거 갚아내고 뭐 이렇게 세탁을 계속 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 아주 예, 그, 네. 그 보편적인 방법인데 네네. 갑자기 이 양반 얼굴 보니까 이게 아니었나? 네. 부자본으로. 네. 아무튼 그는 삼부토건 인수 직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산해 유보금, 삼부토건 산해 유보금이 수백억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을 하려고 했었고요. 투자금을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게 하는 구조를 짜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삼부토건 자금으로 삼부토건 인수대금을 또 충당하려고 했던 거죠.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이 사람이 줄행랑을 칩니다. 도망가 버려요. 지분을 싹 정리하고. 그런데 그 지분을 싹 정리했는데 그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성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조원일의 아버지인 거죠. 이야. 근데 이 사람 역시 조성옥 씨 과거에 조폭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즉 아까 김재현이가 김태촌의 양아들이니까 예, 예. 조폭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네. 그 역시 조폭이었고 이 조성옥 씨도 조폭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로 짬짬이 짜고 친 매수와 매도가 아니냐겠느냐라는 소문이 네. 돌렀던 겁니다. 아, 같은 주먹끼리. 네, 실제 이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그 예, 예. 기획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내가 사람이 옮길 테니까 너가 받아라, 예, 뭐 이런 바로 식으로. 조성옥의 아들인 조원일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조원일이 코디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휴림 로봇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삼부토건 회장에 추대해서 앉힌 거예요. 조성옥이 회장이 되자 조원일은 슬슬 이제 뭐 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해야죠. 회사를 이제 인수했으니까 그렇지. 예. 무자본 인수했으니까 주식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네. 새로운 대표를 모시고 온다고 소문을 냅니다. 아, 그 양반이 바로. 이계현입니다. 아하.
이 당시에 한 주당 389원의 동전주였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가 2,000원대로 폭등합니다. 그 이제 나경이 형 그 이낙연 그 바로 당대표하고 그럴 맞습니다. 때. 맞습니다. 네. 2020년 8월 전당대회 때 네. 그때 당대표가 됐어요. 삼부토건의 주가가 10월 22일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기현 씨가 대표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삼부토건이 이낙연 테마주에 포함되면서 같은 해 11월 17일 날 주가가 무려 6,080원이 됩니다. 세상에 동전주였다가 389원. 380원짜리가 389원에서 예. 6,080원이 된 거죠. 야, 그때 300원대 사신 분들은 몇 대박이네, 대박.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 목사님이나 저는 왜 저런 걸 모르죠? 무려 정말. 1,562%가 상승한 겁니다. 100%도 아니고 네. 1000%. 네, 이기현을 영입하는 바람에 이야. 자, 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걸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최초 보도했거든요. 예. 삼부토건이 열린공감TV와 미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미운 정도가 아니지 그냥. 네. 저희를 고발해요. 고소해요. 고소해갖고 삼부토건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네. 저희가 민영사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겠지. 다 이겼습니다. 당연히. 예. 네. 왜냐면 저희 예. 우리 정찬수 PD는 사법부가 지금 다 봐주고 있다 이런. 네, 제 뒤에 한다원이가 뭐 윤석열이 있대요.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네. 이기니까 이제 네. 또. 너무 이기니까 지는 게 없으니까. 네. 조원일이 라임 돈을 옵티머스 돈으로 세탁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했었는데 네. 조세피처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을 시켰고 아이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돈들은 허닌마을 등 도시지 개발 사업 조합 사업으로 또 돈 세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잡혀서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 있지요. 아이고. 자, 이런 일들이 삼부토건에서 벌어질 당시에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가 윤석열입니다. 그는 예. 백엔지 송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을 김건희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지. 썰로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늘 입버릇처럼 사모펀드 내가 좀 아는데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예, 건 예, 예. 수사를 많이 해서 잘한다는 그렇죠. 저런 게 말을 아니라 했었죠. 네. 사업가를 김건희는 잘한다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이종호와 조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호가 오래전부터 우리는 같이 알고 지냈다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바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삼부토건, 성지건설 등으로 무자본 M&A와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했지만 성지건설도 삼부토건의 전소공 회장이 이 성지건설에 또 회장으로 가요. 네. 그리고 마기혁 감사라고 삼부토건 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성지건설의 대표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서 현재 성지건설은 대부분 자금을 다 털어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고 직원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지건설 되게 컸었던 회사였거든요. 예. 들어봤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허. 네. 와. 그런 와중에 이 성지건설의 현 대표가 아들 최은순의 아들 김진우를 찾아서 가서 로비를 했다, 시도했다라는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해서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만약 삼부토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면은 삼부토건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네.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액을 무려 40조를 받는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지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삼부토건 주인이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회사인 DYD라는 회사가 2021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 휴림 로봇은 내놓은 거군요. 네. 휴린 로봇에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내놓은 거죠. 그거를 이 DYD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네. 이 DYD라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 이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일준 대양산업개발 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삼부토건이 관여할 거라는 소문이 돌던 2022년 5월에 삼부토건 경영권을 양도받는다는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삼부토건 인수대금 700억을 납부해서 결국 삼부토건을 손아귀에 넣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2020년 DYD에 삼부토건 인수를 놓고 각종 뒷말이 오갔는데요. 삼부토건이 당시 영업 손실이 630억 원에 글쎄 달했거든요. 말이에요. 최악의 이제 실적을 거두고 있었던 법정 관리 뭐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예. 위에 삼부토건을 인수하면은 부채가 증가하고 채무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삼부토건을 인수를 한 거예요. 어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최악의 삼부토건이었는데 그 와중에 2023년 5월 14일 날 이종호가 예.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라고 시기가 발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맞물리는군요. 네. 오. 즉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다라면 네. 그래서 당시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 좀 보라고 정보를 저렇게 알려준 것이라면은 예. 이종호가 개입했을 그 시기가 삼부토건 대표는 조성옥도 좋은 일도 아닌 바로 이일준 이 사람이 대표를 할 때였던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네. 자,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삼부토건을 2023년 2월에 인수한 이후인 2023년 5월에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일준이라는 사람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 인수, 무자본 M&A 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회장은 비상장 회사인 대한건설, 대형산업개발의 자본금을 미천으로 다수의 상장 기업을 인수해 왔습니다. 상장사 쇼핑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계열 상장사의 시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유가증권 상장사 웰바이오텍을 중심으로 DYD를 인수를 했으면서 DYD를 통해서 국내 1호 건설사인 삼부토건까지 품었던 겁니다. 이 밖에 과거에 노건 C&I라든가 또 시티랩스라든가 다 거래 정지가 된 상장사들인데 네. 다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던 왜? 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M&A의 네네. 달인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주는 기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기업의 정성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그러겠지. 주식을 띄워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예. 한탕 하는 자기로 인물들 그냥 중에 큰돈 버는 한 그리고 명이라고 이제 빠지는 거지. 소문이 예. 나 있었던 예. 사람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 이름이 오르고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사와 김건희가 자주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삼부토건 주식이 폭등했던 그때 예.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사람은 조남욱도 조성욱도 좋은 일도 아닌 바로 이일준입니다. 네. 그럼 일준하고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일까? 연관이 있겠지. 당연히 지금 궁금하죠? 삼부토건이 이렇게 떴는데. 최근에 윤석열이 뉴라이트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유총연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알죠. 네.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들이 우리 저 차지하고 있는 세창이 곳이죠. 형도 계시고. 네, 바로 이 이일준이 뉴라이트 자유총연맹의 서울지부 부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수석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박창달 회장 시절에 알죠. 예. 네, 실제적인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창달 회장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자유총연맹은 현재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앉히는 등 국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열린과TV가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 그 자금 일부가 민주진영 유튜브들한테도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혜땡이라고 목사라고 자칭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네. 우리 또 이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네, 또 네. 이상한 또 분이 또 우리 저 영부인하고 좀 굉장히 막역한 관계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네. 배병복이라는 사람과 주식회사 더 누림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식사지구의 위스팅 블루밍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그 건설사예요? 여기를 건설했고 분양한 회사입니다. 네. 그 이일준 회장의 대양산업개발하고 대양건설과 마찬가지로 네. 199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최대 주주가 배병복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70%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일준은 30%를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가 아닌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회사는 아닌 네. 거고. 예. 현재 고양시가요 보트 사업으로 진행한 원마운트라는 그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예. 원마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양시. 네. 고양시가 현재 그 국민의힘. 예. 이게 현재 전세 사기 분양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대략 그래요? 얼추 잡아서요. 네. 2,8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김기도의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고양시청하고요 보트 사업으로 원마운트 계약을 한 거예요. 토지는 고양시가 소유를 하고 건물은 원마운트가 원마운트가 소유를 하는 거로 전세금을 내면
전대자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예. 15년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토지 주인이 고양시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때 홍보를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회사가 이상하게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만 올해 7월 달에 원마운트가 기업 회상을 신청해 버립니다. 아이고. 그럼 입주하신 분들은 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원마운트 측에서는 주식으로 강제 지급하게 하겠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회사 그 모양 그 꼴이 네. 되는데 주식을 받는데 뭐 반가운 아무 소용이 없죠. 거기다가 이 원마운트가 적자 시설이 있는데 스노우파크라고 또 오피스가 있어요. 네. 그럼 오피스를 또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해서 그 전세 채권자들한테 보증금으로 또 주겠다고 하면은 또 다른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원마운트 전세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 돈을 이일준 회장이 기업산형 자본으로 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네. 이 배 회장이라는 사람이 청원건설 그룹을 갖고 있어요. 원마운트와 예. 청원건설 그리고 주식회사 오스트리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 배 회장의 오스트리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DYD의 대표예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재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또 가요. 삼부토건에 이응근이라는 사람이 대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쫓겨나다시피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DYD 대표로 가요. 그가 바로 정창래라는 사람입니다. 정청래가 아니라 정창래. 검사. 정창래라는 사람인데 오. 아시네요. 예, 예. 이 사람이 바로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면 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전에 잘하시네요. 예, 예. 네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고양지청에서 근무했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던 고양지청에 근무했던 시절은 2005년이었고 네. 이 사람이 정창래 씨가 근무했던 시절은 2003년이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겹쳐서 다른데 근무한 때가 없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줄 아십니까? 정창래가 한동훈. 27기. 27기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창래 대표이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마운트의 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윤석열 뭐 패밀리네요. 네.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공시로 주가가 급상승했었잖아요. 네.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적을 하고요. 예. 16일 하루 동안에 네.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너무 네, 네. 쳐올라가가지고. 네. 예. 다시 19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주가가 떨어져 갖고 다시 동전주가 됐습니다. 738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은 9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현재 삼부토건의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가 넘습니다.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이 네, 있어요. 저희한테 예. 각종 제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월급을 안 주고 있답니다. 아하. 그런 그런 와중에- 일하는 뭐 직원들 노동자들은 다 그냥 네. 피를 빨리고 그런 와중에 맨놈들은 장난질해서 그런 돈 와중에 벌어먹고 임원들은 예. 고액 몇 억씩 예. 나눠가졌답니다. 임원들은요. 네. 이제 또 그만둘 생각 하겠지 또. 네. 예. 이제 모든 축제는 끝났고 예. 네. 설거지만 남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네. 누구는 떼돈을 벌고 예. 누구는 돈을 잃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이트 대표적인 한국자유청연맹 여기에서 각종 관조대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정의롭다 하고 뭐 관조대모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비용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지. 맨 정신으로 예, 윤석열을 예. 지지할 수는 없지 사실은. 각종 세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아니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해? 맨 정신으로. 네. 예. 어?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한국자유천명연맹이라는 곳이 유라이트의 대표적인 곳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여기서 각종 관조대모를 해주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정의롭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자유청연맹에서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예, 예. 나왔을 때 네. 자유총연맹이 뭐 했냐면은 여야 후보들을 초대해 놓고 사상 검증을 했어요. 저도 사상 기억이 검증 납니다. 토론회. 아니 아, 지들이 뭔데 사상 검증을 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사상 검증을 해? 아니, 자유라고 달아놓고요. 네. 예. 근데 이 자유청연맹에 거금을 계속 지원해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 관심이라고 되어 있죠. 저 얘기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 자유청연맹이 이 돈만 가지고 국가에서 뭐 주는 돈만 가지고는 이 큰 조직을 잘 운영할 수가 어렵겠죠. 자유청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사들입니다. 무려
51%의 지분을 이용해 갖고 한전산업개발을 민영화하고 대주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31%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이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 원자력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뭘 강조하고 띄우고 이럴 때는 예. 다 이게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대폭 이 보조금을 자유촌명의 보조금을 대폭 김건희가 늘려줬다는 소문이 있고 그 돈은 다 어디에 지금 쓸까? 그리고 이 돈을 몰아준 실세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렸었는데 이세창이가 실세다 말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은 2018년도에 직무대행을 잠깐 했었고요. 실질적인 자유총명연맹에서 그게 실세가 아니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세창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꼬봉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세가 따로 있다는 네, 말씀이죠?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분 혹시 이영수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영수.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여권의 네. 그 조직 관리에 오, 우리 네, 이사님 아시네요. 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네. 그 나는 꼼수다 할 때 네. 그때 네. 막판에 박근혜 후보하고 신천지하고의 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네. 얘기 낙검수였어요. 제가 예, 했지. 예. 근데 말이죠. 선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사실 그 신천지 반대 운동 펼치신 분들이 저희 낙검수에 나와서 녹음도 했거든요. 네. 내보내려고 했더니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야 누군가가 이거 한 게 아닌가. 봤더니 나중에 기사에 보니까 신천지 탈퇴자들을 네. 말하자면 설득하고 입 닫게 만들었다. 네. 그 이영수 씨가 그런 네.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자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박찬달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의 특보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숨겨져 있는 실세 중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영수 정치권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정치인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 한참 멀었네요. 아, 선거 때만 되면은 김씨 중에 YS는 김영삼, 네. 이씨 중에 YS는 이영수다. 네. 보수 여권에서는 그렇게 네. 또 예. 선거 때만 되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바로 오늘 이영수라는 강호의 사람인데 고수님들을 모시고 이 방송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알게 되네요. 예.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직의 달인으로 알려져 조직의 있습니다. 달인. 네. 근데 조직에다가 아이를 아로 하나 바꾸면 또 조작의 달인. 달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조작의 달인. 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때 디도스 공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죠. 그거를 기억합니다. 만들어내고 기획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있기도 디도스를 합니다. 알아야 그 네. 공작을 펼칠 거 아니에요. 흔히들 이영수 씨를 회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조직의 달인답게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회장 직함을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영수라는 사람이 속칭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거기에 회장이기도 합니다. 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나타나서 예.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었는데 네. 국힘 실세가 모두 조문을 갔습니다.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나경원, 이철규, 권성동, 김종인, 권영세, 이은재, 원희룡 다 갔습니다. 책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예. 전면에 드러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예. 이영수란 이름을 많이 회자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네. 바로 이 사람 이영수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던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영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영수라는 사람이? 네. 오. 실제 국회 해병대 전후회 모임에 참석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로비를 많이 했다. 얘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 들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예. 아까 김현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지원본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를 관리했습니다. 2012년뿐 아니라 예. 지난 대선 때도 그 신천지 쪽이 막 몰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재명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본진이 털리는 등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이 분노하는 있죠. 마음은 있지만 윤석열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 특히 그 경선 예, 예. 과정에서 네. 홍준표를 이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사실 그 홍준표도 내가 그 신천지한테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작전 세력이 네, 다 네. 있었던 있어요? 거네요.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대선은 조직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지. 예. 대선은 돈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네. 돈과 조직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 이영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 이영수라는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이정호가 말한 우리는 누굴까요? 하긴 조직으로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딘가에 돈줄 라인들을 가지고 있겠죠. 네. 뿌리를 펼쳐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